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해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률도 높은 것이 특징이죠.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이번 GDP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스태그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의 전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입니다. 이분은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미국의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하루빨리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죠. 특히 최근에는 다음 연준의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이분이 작년에 했던 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머스는 이때 당시 미국 경제가 스태그의 조짐이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대 장기 목표로 돌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회사의 수석 전략가는 과도한 정부 지출, 노동 및 주택 시장의 구조적 수요와 공급 불균형,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인플레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뿌리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탈세계화로 인하여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물가 때문에 연준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경기를 다시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탈세계화, 과도한 정부 지출은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스태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어떤 전략가는 현재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현재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우리는 현재 이미 한 차례 인플레이션을 겪은 상황이고 정책과 지정학적 발전이 이대로 간다면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물결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한 차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고 두 번째 물결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과연 전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이때 어떠한 투자 자산이 인기가 많았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현재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이것을 한꺼번에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70년대는 정말 전쟁이 많았습니다. 19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당시 10년 동안 국제 유가가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대부분 5%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10%를 넘어가는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겨우겨우 물가를 잡았었던 악몽 같은 기억을 저는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위로 무언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보이지 않나요? 바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980년 이후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가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금리를 훅 내렸는데요. 그러자 급격하게 떨어지던 물가가 아주 천천히 떨어졌고 이러다가 다시 물가가 위로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다시 올리면서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물가를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과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과거와 현재를 같이 표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1980년이고 아래쪽은 현재의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입니다.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2차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 현재는 기준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면 과거와 현재 모두 좀처럼 내려가지는 않아 보입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다면 연준은 과거처럼 기준금리를 훅 올릴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연준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고 현재의 고금리를 앞으로 쭉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고금리 시대인 1970년대를 볼까요? 이때 당시 오일 쇼크와 함께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었던 1970년대, 이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 부르는데요. 이때에는 어떠한 자산이 인기가 많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가장 많이 올랐었던 것은 정유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국채는 완전히 좋지 않았죠. 1970년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국채금리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 반대로 국채 가격은 꾸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81년에 16%라는 국채금리를 찍었습니다. 16%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국채금리인데요. 이 이후로 국채금리는 쭉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이것을 현재로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981년 이후 국채금리는 쭉 떨어지다가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초입부와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연준이 지금의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국채금리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 이것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국채 투자로 인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경제 위기가 온다면 안전자산인 국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베팅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에 국채 금리가 6%, 7%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많아지면서 급격한 경기 침체와 함께 반대로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유주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에서 최근 3개월간 수익률 변동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오른쪽에 표기된 정유주는 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정유 주식들의 주가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태그가 지속된다면 정유주의 주가는 더욱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 가격을 보겠습니다. 1970년대 국제 금 가격은 20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랐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금 가격은 기준금리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서 금이 돋보였던 것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자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 금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물론 과거처럼 20배 정도 오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상승세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의 어떤 전문가께서는 만약에 스태그가 나타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가치주를 꼽았습니다. 모든 가치주는 해당되지 않고 대차대조표가 견고한 가치주는 경기 둔화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성장주도 중요하겠지만 가치주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유주도 가치주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장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스태그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과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국채금리는 다시 떨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미국에서 스태그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인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국채금리가 오르긴 오르되 진정되는 모습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아리송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인데요. 물론 이쪽이 오른 지는 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투자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 위로 올라갈 여지는 조금은 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스태그의 조짐이 보인다든지 지금 현재 어떠한 자산이 유망한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